안녕하세요. 인사이드머니의 정재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스마트한 절약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의 거대한 분기점이 됐죠. 우리나라 보건당국 책임자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 중에 욜로가 있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고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뜻일 겁니다. 이러한 욜로 열풍이 지나간 그 자리에 최근에 홀로가 나타났습니다. HOLO. 헬스케어, 오버사이즈, 라이프 앳 홈, 온라인 쇼핑. 이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변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상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관련된 상품의 구매가 많아지고 있고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있을 때 충분한 양을 비축해 두자. 집안에서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 배달 주문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 현상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어떤 변화된 일상에서 맞춰서 우리의 지출 관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없는지, 행여 우리가 잠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옆구리 쿡 찌르는 거 있죠? 넛지 활용하는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발음 대단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비속어 X발과 비용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으면 자신한테 과도한 보상을 해주는 지출, 이것을 이루는 말이죠. 직장에서 심한 트러블이 있었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을 지르거나 비싼 음식을 먹거나 또는 택시로 퇴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에 엄청난 제약이 현재 가해지고 있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한다 하는 마음이 들면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시발 비용의 또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저마다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지점, 이게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상황일 때 나의 지출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지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친구 참 잘 됐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뭘 했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왠지 그 친구 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죠. 자녀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도 생기고요. 또 아껴도 모자랄 판에 자기는 열심히 아끼고 있는데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고 펑펑 지르면서 지냅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의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결정을 잠시 유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강력한 지출 욕구가 올라올 때 이것을 무조건 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억눌렸던 이런 소비 욕구가 정말 견디다가 폭발을 빵 해버리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쇼핑 욕구가 막 올라올 때는 그냥 누르지 마시고 다른 활동, 예를 들면 신체 활동 같은 것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헬스케어 용품을 사시는 것도 좋은데요. 또 건강 관련된 보조식품들 사시는 것도 좋은데 직접 몸을 움직이는 활동, 이것이 병행되어야만 더 효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건강 보조식품만 열심히 사서 또 드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몸을 움직여야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홈트라고 하죠.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스장도 못 가고 하니까 집안에서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아주 값비싼 홈 트레이닝 세트를 할부로 구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칫하다가 몇 번 사용하다가 어떤 집에서는 그것을 그냥 옷걸이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실내에서 활동하자고 샀는데 한 곳에 처박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거나 또는 복잡하지 않은 곳으로 나가서 산책을 즐겨보시는 것, 이러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아끼고 이런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용카드를 여러 장 보유하면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마다 장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트에 갈 때는 A카드가 좋고 또 극장 갈 때는 뭐 B카드가 좋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혜택들을 정말 골고루 누리기 위해서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함정이죠. 카드가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지출도 함께 증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무설계사들이 카드 개수를 좀 줄여보세요 라고 조언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쇼핑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스마트폰 열어보시면 거기에 쇼핑 앱 또 배달 앱 몇 개 깔려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더 많겠죠. 앱마다 아주 경쟁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쇼핑 앱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자극하죠. 지속적으로 쇼핑몰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우지 않는 한. 쇼핑 앱을 지워야만 이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쇼핑 앱이 참 묘한 것이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신상품, 할인 정보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줍니다. 옛말에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처음에 한두 대 맞을 땐 크게 데미지가 크지 않은데 그런 잔매라고 하죠. 잽 권투 안에 이제 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잽을 계속 맞으면 나중에 이렇게 누적되다가 일정 시점에 쿵 하고 쓰러지는 게 이 매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부 없애시는 건 어렵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하지만 한두 개 정도로 줄여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제가 최근에 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책이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 샀던 거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거죠. 만약에 제가 책장을 제때제때 정리해 놨더라면 똑같은 책을 두 번씩 사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정리를 좀 제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널 오브 컨슈머 리서치라는 데에서 어떤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환경이 어수선하면 막 어지러져 있으면은 돈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구입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예죠. 사람은요, 무질서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통제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답니다. 무질서한 상황 자체는 우리가 통제력을 발휘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정리하고 치워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것, 돈을 쓰는 것으로 통제력을 다시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쇼핑 같은 거는요,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클릭 몇 번만 딱딱 하면 원하는 물건이 우리나라 특히나 총알같이 배송이 돼서 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돌아간다, 이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사실 옷장문 열어봐도 옷은 잔뜩 있는데 입을 옷이 없죠. 그렇다면 한번 속간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1년간 한 번도 안 입었던 옷, 그렇다면 앞으로도 안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옷을 꺼냈다고 해서 다시 옷을 사실 건 아니시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딱딱 구비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아 놓은 어떤 잡동사니, 주방에 있는 거, 또 냉장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더 많이 가져야 안심되는 모드,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딱딱 가져도 자유로운 이런 삶으로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온라인 쇼핑 하실 때요, 장바구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72시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만 사흘입니다.
당연히 유혹이 있죠.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 온라인 쇼핑에선 당연히 그런 심리를 이용하죠. 선착순, 특가, 재고 소진 임박, 득템 이런 단어들이 막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할인 쿠폰도 계속 주죠. 이거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빨리 쓰세요. 계속 우리한테 알람을 알려줍니다. 이거 안 쓰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렇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기회는 또 온다. 그런 기회는 또 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도요, 사실 이렇게 한 4월 정도만 지나면 기억조차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클릭할 때는 이거 꼭 사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놓으면 사흘만 지나도 기억도 안 나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 그런 물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바구니 열어보고 사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 물건은 애초에 안 사는 게 현명한 거죠. 자, 그랬는데 7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마음이 든다.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럼 그때 사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도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렇다면 계속 장바구니에 두시는 것도 정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